프로그램 연간계획서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프로그램 서류가 너무 많아 버거워요. 이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평가 계획을 공시했는데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평가 준비 중인 기간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주간 보호의 꽃,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어려워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 종류를 파악하자. 주간보호는 어르신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잖아요. 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담당자는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열거를 해보는 거예요. 아무 화면 키시고 손으로 쓰셔도 좋아요. 우리 기관이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열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링 던지기, 슬링 운동, 종이 접기.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나열을 했더니 이렇게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이 나열이 되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자. 잠깐 평가 지표를 볼게요. 평가 지표 38번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4번에 신체 기능 프로그램, 인지 기능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신체, 인지, 사회 적응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평가관이 우리 기관의 신체, 인지, 사회 적응별로 운영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을 합니다. 즉, 우리는 프로그램을 신체, 인지, 사회 적응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방금 나열한 프로그램을 신체, 인지, 사회 적응으로 분류해 볼게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운동이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체조, 스포츠 활동이 신체 프로그램에 적절하겠죠. 두 번째,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지기능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인지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치매가 예방될 수 있도록 머리를 쓰거나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대표적인 인지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세 번째, 사회 적응 프로그램.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은 나이를 드실수록 이 발전하는 사회에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험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지금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아까 나열했던 프로그램들을 한번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할 때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아까 나열했던 리스트들을 한번 신체, 인지, 사회 적응별로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면 평가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 차원에서도 용이해요. 특히 프로그램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분류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가 수월합니다. 제가 평가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낀 게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는 볼링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정리된 자료가 없으니까
새로운 직원이 또 볼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평가 준비하면서 3년치를 모아보면 새로 작성한 볼링 프로그램만 막 5개씩 있어요. 만약 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예요. 카테고리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프로그램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자.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했으니까 평가 지표 동그라미 1번에 명시된 대로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 계획서는 월 프로그램 계획표가 아니라 연간 계획서입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연간 계획서를 많이 누락하거나 작성 자체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간 계획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필수 사항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화면에 필수 사항을 띄워놨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연간 계획서는 3가지, 신체, 인지, 사회 적응을 통합해서 하나로 작성해도 되고요. 각각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희 예시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계획서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국회어 예시에는 이 프로그램 개요가 맨 처음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 저는 이 예시는 이제 통합이기 때문에 신체, 인지, 사회 적응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기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이 주된 목적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인지 기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게 주 목적이 됩니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이제 사회성을 이제 향상시키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통해서 사회 적응력을 잃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목표 및 기대 효과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고 근력을 키우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나 음악 활동 같은 거를 해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사회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고 간접적인 모의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게 목표다라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이 예시를 참고해서 기관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되시겠죠? 그리고 필수사항인 이제 횟수랑 일정을 적을 건데요. 그 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신체랑 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는 주 3회 이상이라고 작성을 해놨고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한 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횟수도 이 분기별 한 회 이상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상자도 필수사항이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상자는 당연히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도 하나의 저희 주간보훈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사업계획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 지표의 그 사업계획서 부분을 보시면은 사업계획서 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주간보호 운영에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사업계획서랑 조금 연계를 해서 작성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신체랑 인지랑 사회 적응을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좀 요약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시처럼요. 그럼 다음에는 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가 들어있는데 진행자 명이 필수사항입니다. 과거 평가에서는 진행자가 필수사항이었는데 23년도부터는 진행자 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이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인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별로 기획자랑 진행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에는 제가 임의로 그냥 가상의 이름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 기관에서 작성하실 때는 작성할 당시에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로 기재를 하면 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기관에서 작성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앞서서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놨었죠? 만약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데 아직 못했다면 빨리 정지 버튼 누르시고 카테고리 분류한 다음에 계속 시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볼게요. 화면 한쪽에는 이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표를 띄워주시고요. 한쪽에는 이 연간 계획서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한 개라서 동시에 두 개를 못 띄우는데 모니터가 이제 2대 이상이신 분들은 하나씩 띄워주시면은 바로바로 옮겨서 쓸 수가 있으시겠죠? 일단은 신체 프로그램 먼저 조금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분류했던 표를 보시면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뭐 게이트볼부터 관역 넣기 놀이, 링 던지기, 물고기, 낚시 놀이 뭐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해적 잡기 놀이까지. 그럼 이 모든 거를 여기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다가 다 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내용을 적어주면 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카테고리 했던 내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예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작성하실 때는 모두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되시겠죠. 보시면 조금 특이 케이스가 여기 제가 작성한 예시에는 외부 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자체 프로그램은 주 3회 이상 하시고 외부 강사님들은 주 한 회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에는 횟수를 따로 자체 프로그램은 주 3회 이상으로 외부 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은 주 한 회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관에서 실제 하시는 횟수로 작성을 하면 되시겠죠? 그럼 이제 신체 프로그램을 다 적었으면 다음에 이제 인지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세요. 아까 카테고리화 시켰던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이제 같은 그림 찾기부터 퍼즐 맞추기까지 또 계획서에다가 쭉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작성을 하면 되시고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 했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쭉 나열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도 쭉 작성을 하면 되시겠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실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실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한번 정해지면 크게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번을 제대로 작성하면 다음부터는 좀 편해집니다. 힘드시더라도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산 작성을 해주는데요. 이 예산은 이제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의 이제 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시군구에 보고된 그 당해 연도의 예산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예산 내에 프로그램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인하셔서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해 보니까 720만 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체랑 인지, 사회 적응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왜냐하면 평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별로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720만 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720만 원 내에서 신체, 인지, 사회 적응별로 예산을 작성해 주면 계획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근데 평가에서 프로그램은 결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이 아직 카테고리화랑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만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프로그램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굿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